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속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바라보는 오늘의 이슈 분석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뉴스창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과 뉴스 분석을 해 볼 텐데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좀 중요한 것 같은 뉴스를 봤을 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뉴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제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가 침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뉴스가 이런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이제 시행할 때가 되었다. 양적 완화하겠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조 달러라는 것을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본다면요. 약 2,400원 정도의 환율로 1,200원 정도의 환율로 계산해봤을 때 2,400조 가량의 돈을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2,400조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냐?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10조 가량이 되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약 한 4.8배 정도의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역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 개선이 돈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국가가 돈을 주면 그래도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적자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셈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달러를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달러라는 금액은 역시 기축통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달러는 무진장 풀어낸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재계, 현금 최대한 확보하라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현금을 확보할까? 지금 우리는 현금을 자꾸 주식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재계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까인데, 이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바꿔내기가 빠르게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현금으로 바꾸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기업들은요, 역시 차입금도 내줘야 되고 매출에 대한 어음이라던가 여러 가지 돈들이 계속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현금으로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이제 확보하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매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직원 감축이라던가 또는 유급 휴가 이런 것들을 막 해내기 시작하다 보니 경제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발생을 시키는가? 역시나 대기업들이 돈이 가뭄이 됐으니까 돈을 또 빌려주자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2조 달러나 푸는데 우리나라가 뭐 좀 푸는 게 뭐 어때서요? 2조 달러면 2,400조를 지금 푸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대출 규모 71조 정도가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인 달러는 많이 풀어도 그 가치의 하락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원화는 사실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비기축통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대기업들도 돈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자, 그런 형태로 돈을 계속 풀어내면은 역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험이 될지 긍정적인 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썩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차익이라고 하는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원화를 살 수 있는 메리트들, 매력들 조금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이 달러는 결국에는 시장에 풀어놨던 달러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돈을 풀어놓고도
그걸 흡수하는 속도라던가 능력이 저 FED보다 전 연준보다는 조금 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스탠스,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과하게 떨어진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1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을 1,000원을 주던 시절이 아니라 돈을 더 줘야 되는 시절이 오겠죠. 그러면은 역시 1,600원, 1,7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외환 위기의 위험성을 지금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외환 위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정책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죠.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화 스와프 뿐만 아니라 달러를 조달할 채널을 좀 확보하겠다.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 것을 맡기고 그걸 맡긴 돈으로 그만큼 달러를 우리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국에 돈을 빌려줘 놓고 그 빌려줘 놨던 채권인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을 맡겨놓고 돈을 빌린다. 우리 보험 약관 대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은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그죠? 보험사에 돈을 넣어놓고 그 보험 담보로 우리가 대출받는 형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외환 위기라던가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방어책으로서 통화 스와프 그리고 한국은행이 계속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달러를 자꾸 조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달러 조달 금액 자체가요. 그닥 크지 않습니다. 1,000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돈인가라고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좀 심각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 저는 이 돈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인데 뭐 종목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종목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종목을 1년, 2년, 3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차익이 났을 때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오늘은 4가지를 살펴봤는데 뭐 많은 뉴스를 안 보더라도 이렇게 4개만 봤는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뭐 오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험에 처해졌다. 그럼 이제 앞으로 외환위기의 그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장기 투자, 너무 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테마성 매매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좀 설명드릴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종목에 대한 뉴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아마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되시면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뉴스창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